이번에는요, 시로 보는 천년 단양입니다. 만월리의 달을 김혜숙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고. 만월리의 달 조선이 맹소를 무릅쓴 만월리 영하의 밤, 상망에 든 달이 느림의 속도에 갇혔다. 나는 꽁꽁 대지를 통과하는 계기인가. 양손을 부비는 온기 사이로 어머니가 보였다. 얕도록 가볍기만 한 달빛, 저 붉은 달무리는 어느 세월의 반감기를 가졌을까. 만월리 노인정 주변으로 달은 몇 번 뜨고 지더니 울령의 주기 밖으로 밀려났다. 내 몸 안의 은하가 강물로 흐를 때는 습관처럼 어린 꿈이 바스락 그렸다. 한 생을 보내고도 더 바랄 무엇이 남았는가. 제자리에 멈춰있는 어머니의 간격, 그리움의 장가지가 뻗어갈 무렵 환청이 몰려온다. 슬리고 짓밟히고 넘어진 자리에 아프게 돋아나는 달 그림자, 꽉 찬 밤의 고요를 껴안고 어머니는 저럴 듯 말이 없다. 네. 시로 보는 천년 단양인데요. 만월리의 달입니다. 우리 담양에 오시면은 소수연을 기점으로 해서, 또 아니면 가사문학관을 기점으로 해서 가사문학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사문학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 남면이 있어요. 그래서 1919년 2월에 남면에서 가사문학면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가사문학면으로 개칭을 했는데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 가사문학면은 19개 리가 있어요. 19개 리가 있고, 또 대부분 300m가 넘는 고지입니다. 평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담양군에서 가장 좀 적은 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가사문학면에는 면 명칭과 같이 소세원이라든지 면왕정 아니 식영정 이런 정자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꼭 오시면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크핏집이 있습니다. 크핏집. 유명한 크핏집도 가사문학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페북에 보면은 크핏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써놨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게 어디냐고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시로 보는 천년 담양 만월리의 달입니다. 이 만월리는요, 가사문학면 쭉 가가지고 화순 넘어가는 길 거짐 가가지고 우측으로 쭉 들어가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밤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보름달이 쭉 떴을 때인데요. 상당히 위지였습니다. 외길이고 멀었어요.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때가 추웠을 때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냉소를 무릅쓴 만월리 영하의 밤. 그러니까 여기서 냉소, 추워서 냉소, 추운 거예요. 이게 어떤 냉소, 이렇게 바라보는 냉소, 어떤 사람에 대한 냉소가 아닙니다. 만월리 영하의 밤입니다. 상망에 든 달이 느림의 속도에 갇혔다. 상망, 음력 초하룻날에서 보름까지입니다. 음력 초하룻날에서 보름까지니까 15일, 14일 정도 됩니다. 상망은 그럼 보름에서 금음까지 상망 쓰면 안 돼요. 멋있다고 해서 그렇게 아무데나 글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음력 초하룻날에서 보름까지예요. 그래서 느림의 속도에 갇혔어요. 상당히 멀기도 하고 산골짜기고, 여기는 속도 관계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느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꽁꽁은 대지를 통과하는 계기인가. 손님인가 그 말입니다. 양손을 부비는 온기 사이로 어머니가 보였다. 추워서 내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호흡 불면서 이렇게 했는데 앞에 보름달이 그냥 엄청나게 크게 떠 있었습니다.
얕도록 가볍기만 한 달빛. 저 붉은 달무리는 어느 세월호 반감기를 가졌을까? 반감기. 어떤 질량이요. 최초의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화석이나 유적지 또 이런 것들을 그런 그 반감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연대를 추산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렵게 제가 그냥 넣은 겁니다. 만월리 노인정 주변으로 그 노인정이 있었어요. 그 속에 달은 몇 번 뜨고 치더니 월병의 주기 밖으로 밀려났다. 월병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누는 것도 월병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월병은 달과 해의 환경이 같아지는 음력 초하룻 날부터 새해는 날짜예요. 그걸 월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환경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인터넷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은요, 그 춘분점으로 그 같아지는 거거든요. 춘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좀 이걸 알으려면 여기서 설명이 좀 어렵고요. 월병이라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철을 말할 수도 있다. 해와 달의 환경, 같아진 위치를 월병이라고 하니까 음력 초하룻 날부터 해야 되는 날짜를 월병이라고 그래요. 네. 자, 넘기겠습니다. 내 봄 안의 은하가 강물로 흐를 때면, 내 봄 안에 은하가 있어요. 강물로 흐를 때면 습관처럼 어린 꿈이 바스락거렸다. 어렵지 않죠? 한 생을 보내고도 더 바랄 게 무엇이 남았는가? 한 생, 여기서 한 생은 뭐냐면 상망의 한 생이에요. 초하룻 날부터 보름까지 한 생입니다. 더 바랄 게 없죠. 보름 다 뜻을 이루어버렸으니까. 제자리에 멈춰있는 어머니와의 간격. 그 달과 나와 간격이에요. 그리움의 잔가지가 뻗어갈 무렵 환청이 몰려왔다. 쓸리고 짓밟히고 넘어진 자리에 우리 세상사죠. 네, 우리 세상사입니다. 아프게 돋아나는 달 그림자. 어머니의 모습들이에요. 내가 쓸리고 짓밟히고 다른 사람한테 욕얻어 먹고 싸우고 그런 넘어진 자리, 그 자리, 이 세상사의 내 자리에 아프게 돋아나는 달 그림자. 어머니는 노심초사했던 거죠. 달로 나를 쳐다보면서, 달로 떠서 내 행동을 쳐다보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네, 자식들은 참시 안쓰러운 거예요. 네. 특히나 저런 막내 자식이든 성공하지 못한 자식에 대해서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똑같은 어머니의 세상 이치, 그런 마음입니다. 그거에 꽉 찬 밤 고요를 껴안고 어머니는 저렇듯 말이 없다. 보름달로 뚝 떴는데 저게 어머니예요. 그 꽉 찬 밤 고요를 꽉 껴안아 주는 거예요. 그 고요가, 그 고요 속에 누구도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선생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꽉 껴안고 있어요. 자, 이 시는 뭐 제가 썼지만요, 주체의 자기 표현에 주력했습니다. 어려운 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제가 기법상 그렇게 한 겁니다. 너무 쉬운 말로만 써놓으면 좀 그럴 것 같았어요. 은유적 욕망을 경계하면서 사물과 시간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소묘에 중점을 뒀거든요. 저 보름달과 나의 이중적 소묘 중점을 두었고요. 어떤 장소에서 기업의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시간을 탄생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만을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시간을 탄생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시로 보는 천년 단어 이쯤 마치고요. 이번에는 시조를 한 편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단어 넣어보기네요. 제목은 없다입니다. 없다. 간단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수입니다. 없다는 가볍다. 여기서 없다를 이렇게 원따옴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는 시인이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없다 하고 아래 쉼표를 찍어도 됩니다.
또 없다를 가로 열고 닫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를 또 비스듬히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시인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없다는 가볍다. 비었기 때문이다. 없으니까 없죠. 무거울 것 천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다 비웠어요. 비웠어요. 없어요. 천지에 아무것도 나는 이제 무거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것 정말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온몸이 다 무겁다요. 가진 것 진짜 없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네. 가난이라는 무거움, 또 가난해서 자식들한테 좀 풍족하게 주지 못하는 무거움, 또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사회봉사 하는데 또 남들 돈 내는데 돈도 못 내는 그 마음 무거움. 없으니까 오히려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요. 없는 것도 죄다 하는 그런 경고도 있습니다. 경고도. 참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없어서 온몸이 다 무겁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역설을 통해서 상상력을 완성을 하고요. 역설입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이걸 역설을 했어요. 형상적 은유를 통해서 어떤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이 돋보이는 시조예요. 우리가 의식의 무게의 개념 속에서 그것을 분절하고 재구성해요. 가볍다, 비었다, 무겁다. 우리는 항상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무거운 거죠. 정신과 물질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괴리가 있습니다. 정신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또 정신은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나무 집은 이런데, 나무 자식은 이런데, 다 비교해봐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짓입니다. 특히 자식들 앞에서는 나무 집 자식들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최고잖아요. 끄떡 그럽니다. 다른 분들. 나무 집은 뭐 텔레비전 사줬다. 나무 집은 뭣도 해왔다. 뭣도 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자식이 그 빵 한 봉지 사온 것이 더 최고잖아요. 내 자식을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항상. 근데 왜 자꾸 비교해서 남 애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왜 애들은 못하냐? 공부만 잘한다고 인생이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인생 잘 사는 건 뭡니까? 평온하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 가지지 못한 그 정신의 무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잘 써졌다고 생각해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온몸이 무거운 거예요. 예. 참 우리 현실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 괴골 주머니거든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게 산에 가다 보면은 괴골인지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유심히 보면 오리같이 생긴 것들이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 그게 산 괴골이 괴골. 괴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그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당근 이파리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딱 보고 저 노란 게 조그만 게 따닥따닥 유심히 보면요 오리들이 끼우뚱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 괴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이뻐요. 종달새 같이 닮았고요. 그 어린 순일 때는 나물로 무쳐서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열제나 뭐 이런 걸로 뿌리랑 같이 다 캐서 삶아 먹으면 해열제도 좋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게 막 캐다가 막 드시면 안 돼요. 자, 산괴골 주머니 한번 내보겠습니다. 피가 따뜻해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쓸 때 오리잖아요. 종달새잖아요. 그 동물로 지금 이거를 산괴골 주머니를 종달새로 지금 생각하고 쓰는 겁니다. 오리나 종달새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요. 그래서 피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향기는 꽃을 벗어나려 하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떠날 자세를 취한다. 제가 썼어도 잘 썼습니다. 향기는 꽃을 벗어나려고 하고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자꾸 가고자 해요. 근데 그 산귀골 주머니 꽃을 가만히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가 이쪽 방향 저쪽 방향에 있으면 사방으로 돼 있어요. 이게 서로 떠날 준비를 지금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4213입니다. 제 몸을 숨기고 싶었을까? 자, 2번. 꽃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꽃그림자 길어질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양이가 지나갔다. 서 있는 자리까지 페로몬 냄새가 났다. 이제 고양이가 지나간 거예요. 그걸 상황 설명을 한 거죠. 페로몬, 잘 알죠? 동물이나 곤충이 어떤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을 해서 같은 종류를 찾는 거예요. 암수를 찾는다거나 짝을 찾으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냄새, 특유의 냄새를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예를 들면 강아지를 뭐 산책시키면은 꼭 오줌 싸잖아요. 냄새 맡고. 자기 영역을 이제 온기를 찾으려고 그렇게 오줌을 싼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대요. 그건 못 싸게 할 수 없대요. 그건 절대로. 그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개체에게 이제 서로 같은 개체에게 나 여기 있어. 아니면 내 이게 경계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을 페로몬입니다. 요란하게 짝을 찾는 소리. 여기서는 새인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종달새라 하겠습니다. 네, 종달새. 짝을 찾는 거예요. 얼마 후 어둠이 먼저 달빛에 눕고, 어둠이 이제 처음에 달이 뜨기 전에 어둠이 있었는데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니까 어둠도 이제 서 있기가 좀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달빛에 딱 넣어버렸어요, 땅에. 자, 재밌는 말입니다. 이슬이 내리는지 꽃들은 서로 등을 두드린다. 그 모양이 아까 그랬잖아요. 사방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 종달새가. 지붕도 없는 집에서 꽃이 되어 허공과 벌과 나비를 거느리고 사람의 본적지에 닿고자. 사람이 되고자. 이제 그 말입니다. 어느 근심도 곁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도 근심을 떨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꽃도 종달새, 이 꽃도 산귀골 주머니, 이 꽃도 근심을 두지 않아야 내가 사람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동물로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제 가만히 보면요, 잘 된 구석도 있지만 조금 허술한 구석도 있습니다. 꽃이라는 객관적인 실제를 동물로 은유해서 이 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를 한 겁니다. 이 산귀골 주머니의 그 모습만 보고 쓰면 그게 큰 좋은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좋은 시가 되기 위해서는 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이 시가 좀 약간 움직여줘야 다른 분들도 이걸 자꾸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시를 쓰면서 항시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든지 식물을 요같이 산귀골 주머니를 동물로 의화해서 은유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를 쓸 때는 그것에 나타난 그것만 쓰지 마시고 그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저 내면을 움직이려고 내가 어떤 걸로 움직일까? 예를 들면 돌을 새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돌을 새로 날아가는 돌, 아니 그 돌을 밖에 있는 돌을 날아가는 새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새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돌처럼. 그러다가 보이 하면 쑥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좀 움직이게끔 써주는 것이 하나의 또 기법이다. 이렇게 좀 쓰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자꾸 노력하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자,